자, 이렇게 두 리더의 스타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힌트도 얻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이 잘못된 의사결정의 5가지 함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. 함께 한번 보실까요? 첫 번째는 관점의 고착화.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. 보이지 않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배후에서 벌어지는 일에 좀 무관심하달까요?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든가. 그런 것에 의해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의사결정에 빠진다. 두 번째는 미련과 집착.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결정한 것은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X고집을 부리는 거예요. 뭐 그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본인의 아주 대단했던 과거 성공 때문일 수도 있죠. 세 번째는 기준점의 한계. 그러니까 다양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냥 익숙한 자기가 익숙했던 과거의 자료나 추세만을 가지고 뭐 경험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것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한다는 거죠.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.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. 여러분 주변에 가끔 그런 분하고 대화하다가 답답하신 적 없나요? 그러니까 뭘 아는 척 하는데 그게 기준이 하나뿐이에요. 기준점의 한계. 다양한 입장이나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오직 하나의 잣대만으로 보는 그런 결정이 전략적일 수는 없겠죠. 네 번째는 습관화의 굴레.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고수한다. 뭐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, 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 아니면 뭐 멘토의 결정에 의지한다든가 그냥 무조건 다수결로 한다든지 서로의 어떤 합의나 토론 없이 뭐 등등 익숙한 방식으로 한다. 마지막 하나는 과대평가와 자만.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. 과거의 성공을 믿는다. 낙천주의와는 좀 다르죠.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이 오바된 의미겠죠. 자, 이 5가지 함정을 보니까 아까 봤던 우리 영화 얘기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? 이게 함장 얘기예요? 부함장 얘기예요? 네, 함장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이 자료를 함장에 딱 맞는 걸 가져온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관리자나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. 자, 함장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, 자, 어쨌든 이렇지 않으려면 관리자나 리더가 어떠해야 될까? 거기에 대한 조언도 있습니다. 그 조언은 이거예요. 주위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. 나하고 똑같은 내 말에 순종하는 나와가 모든 어떤 스타일이 동일한 이런 사람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. 그러려면 팩트를 봐야 되겠죠. 또 가치 있는 실수는 과감히 포용하라. 그러니까 뭔가 낯설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죠. 뭐 자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흔한 말로 이산이 아닌가벼라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허용할 때 우리들이 어떤 기준점이 넓어지면서 좀 더 전략적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. 그리고 현장의 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거죠. 되게 사람들이 논쟁하다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? 왜 함장은 막 이렇게 부함장하고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논쟁을 하다 갑자기 화를 낼까요? 그러니까 자신한테 자신이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. 자신의 한계죠. 그런 걸 느끼니까 그냥 화를 내서 흔히 말하는 그 위력에 의한 그런 주장을 하려는 모습이죠. 약한 모습이에요. 자, 그래서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 이런 함정들을 벗어날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영화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. 중간에 당신이 부함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.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부함장처럼 행동할 것이다. 아주 적었습니다. 아주 적었습니다. 그리고 직접 대답은 안 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예. 뭐 그냥 함장의 뜻에 따른다. 그런 분이 있었고 좀 갈등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답하신 분들의 답이 지금 이 순간도 제게 떠오르는데 그분들의 답은 이거였어요. 3번까지만 얘기해 보겠다. 함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.
함장님, 흔한 말로 통촉해 주시옵소서. 이거를 3번까지만 말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이 함장처럼 막 윽박지르고 내 말을 따라 이 사람이 막 이러면은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죠. 순종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거는 상황의 심각성도 있지만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말 계속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이러한 고비도 해당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영화 상황이 실제 상황이 궁금하지 않나요?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짬을 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 힌트만 하나 드리면 부함장이 옳았다는 거죠. 그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영화를 꼭 한번 구해서 보시면서 뭐 전략적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어떤 리더의 소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리더들을 위해서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거예요.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굉장히 흥행이 잘 돼서 핵미사일 발사 기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 함장과 부함장이 합의를 해야 핵미사일을 쏘는 걸로.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바뀌었을까요?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이런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혼란 없이 이 두 사람의 갈등처럼 이러한 일이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? 이것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핵미사일 발사 명령은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. 그러면 시비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핵 전폭기가 이제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작전 지역까지 가서 이제 하늘에서 대기합니다. 그럼 뭐 발사 준비끝 이렇게 알리겠죠. 그러면 이게 계속 보고가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백악관까지 가요.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발사하고 누르면 발사 전달해가지고 그 폭격기의 조종사까지 오는 거죠. 그럼 조종사는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제 그 핵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도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 의사결정은 관련자들의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. 그리고 또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방해하는 이런 5가지 함정이 있다는 것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스타일도 좀 객관적으로 알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기 소개해드린 조언대로 우리의 전략적 사고를 보완도 하고 키워갔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.